순천시가 민선 7기 공약의 하나로 시민들에 한해 순천만 국가정원 무료 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가정원 한 해 흑자 폭이 크지 않은 상황에서 무료 입장을 실시할 경우 적자는 불보듯 뻔하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데스크 인터뷰 오늘은 국제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음악가 김소진 예술감독을 만났습니다. 다음 주 여수에서 국제음악회를 준비 중인 김 감독은 여수를 관광과 음악이 함께 숨쉬는 예술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났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외제차뿐만 아니라 국산차에서도 화재가 발생해 운전자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여수해양공원의 낭만포차 영업장소가 이전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통 체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기 때문인데 구체적인 이전 장소와 시기는 검토 중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선 7기 들어 순천시가 시민들에 한해 국가정원 무료 입장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선심성 행정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서 순천시의 최종 결정이 주목됩니다. 김종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순천만 국가정원 입장객 가운데 순천 시민에 한해 무료 입장을 논의하기 시작한 건 지난달 말 열린 간부회의 석상. 허석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했던 무료 입장과 관련해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국가정원의 지난 한 해 수익은 2천여만 원의 흑자. 간신히 적자를 면한 상황에서 3억여 원의 시민 입장 수익을 감안할 때 무료 입장이 현실화될 경우 수억 원의 적자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에 대해 순천시는 적자 폭이 늘어날 것에는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의견 취합과 검토 작업을 통해 무료 입장 시기를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국가정원 운영구조 개선 없이 무료 입장 추진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겁니다. 성급한 선심성 행정입니다. 순천시는 국가정원의 운영 수익 방안 마련 등 내실 있는 운영에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게다가 추진되더라도 조례 개정을 위해 시의회를 설득하는 과제가 남아있고 무료 입장에 부정적이었던 민선 6기 때와 달리 급선회된 배경에 대해 구체적인 설명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민 편의 제공과 포퓰리즘이란 이견 속에 민선 7기 순천시의 입장 변화가 주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받아들여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김종수입니다. 전남 남해안에 발생했던 적조가 일주일째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지난 9일 여수 돌산 동쪽 바다와 월호부터 화태까지 해역에 소규모 적조띠가 출현한 것을 마지막으로 남해바다에는 적조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학원은 고수온의 영향으로 적조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태풍의 간접 영향을 받을 수도 있어 다음 주까지는 추이를 지켜본 뒤 적조특보를 해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순사건 70주기를 맞아 각종 기념사업을 발굴할 추진위원회가 구성됐습니다. 여수시는 희생자 유족과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종교계 인사 등 22명으로 여순사건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추진위원회는 내일 첫 회의를 열어 자체 규약 제정과 임원진 선출, 실무위원회 구성 등을 마친 뒤 이후 본격적인 기념사업 발굴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 여순사건 70주기 기념사업 예산은 1억 4,600만 원이 확보된 상태입니다. 교통체증 등으로 민원이 끊이지 않았던 여수 낭만포차가 이르면 연말쯤 영업장소를 옮깁니다. 여수시는 종포해양공원에 있는 낭만포차를 하멜공원 등 인근으로 이전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장소와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여수시는 낭만포차가 이전할 장소에 전기와 상하수도 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추경에 5억 원의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한편 낭만포차 2기 운영 기간을 두고 갈등을 빚었던 여수시와 일부 업주들은 다음 달 10일까지 영업을 마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수를 세계적인 음악 도시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가진 음악가가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있는 여수 출신 음악가 김소진 예술감독인데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여수에서 국제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김 감독을 만나봤습니다. 감독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감독님께서는 24살 때 스위스 루체른 오케스트라의 최연소 악장으로 임명이 되셨고
2018-2019 시즌부터는 동양인 최초로 독일 미넨 방송 오케스트라에서 부악장으로 활동하실 예정이라고 들었습니다. 바이올린은 몇 살 때부터 시작을 하신 거예요? 제가 바이올린은 8살 때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사실 피아노를 3살 때부터 치기 시작했어요. 이제 그러고 나서 16살 때 미국의 줄리어드 음대를 입학하게 됐죠. 겸임교수를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도 하노버 국립음대에서 네, 겸임교수로 활동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다음 주 목요일, 그러니까 오는 23일부터 나흘 동안 여수 국제음악회를 여신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도시가 있는데 왜 여수이신지, 그리고 이렇게 음악회를 여시게 되신 특별한 계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여수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제가 해외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정체성을 찾게 되는 그런 시기가 오더라고요. 어느 곳에서 살 때 제일 행복하고 좋은 기억들이 있었나, 어디 가면 제일 마음이 편한가, 이런 생각을 해봤을 때 그것이 저한테는 여수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냥 여기를 더 자주 오고 싶었고 더 자주 올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싶어서 여수에서 이런 음악제를 시작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이번 공연에서 특별하게 뭔가 이벤트를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클캉스라는 이벤트를 준비했는데요. 그러니까 클래식과 바캉스가 만나서 여수 연주회 티켓 하나로 이제 여수에 있는 다른 관광 혜택을 막 50% 할인해서까지 누릴 수 있는 이 그런 그런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겠네요. 음악회도 보고 여러 가지 공연 외에도 다른 것들을 즐길 수 있다라는 컨셉으로 감독님이 생각하셨나요? 넘어가는 걸로. 이번 음악회에 들려주실 곡들 중에서 유명한 곡 몇 곡과 그리고 함께 하시는 음악가들 분들 중에서 몇 분만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레너드 버스타인이라는 아주 유명한 미국 작곡가이자 지휘자였었던 분의 100주년 이제 생일이 8월 25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분이 작곡하셨던 제일 유명한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라는 그 뮤지컬에서 유명한 세 곡을 바이올린과 피아노가 어레인지한 그런 곡도 연주가 되고, 그분 인생에서 중요했던 작곡가들이나 선생님들 그분들의 곡도 같이 연주를 하고요. 제가 초청한 연주가 사실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특별하게 이번에 이제 마지막 26일 날 연주회를 지휘자 안두현 님이 와서 재밌게 해설도 해주시면서 곡에 대한 정보도 많이 주실 것 같고요. 웨스트사이드 스토리를 연주하실 분은 서울시향 부악장, 중국계 미국인이신 웨인린이 또 여수로 오셔서 연주를 해주실 거예요. 네, 감독님은 마지막으로 시민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수는 제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고 저한테는 정말 의미가 큰 도시여서 여기서 이렇게 음악제를 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감사하고요. 더욱더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서 정말 여수의 자랑거리가 되고 이 음악제를 살츠부르크의 큰 음악제처럼 키울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독님 오늘 인터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순천시 해룡면에 거주하는 인구가 5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순천시는 8월 현재 해룡면 인구가 5만 12명으로 전국 면 단위 행정구역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며 해룡산단과 신대지구 조성 등이 인구 유입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순천시는 또 오는 2025년 선월지구와 복성지구가 추가 조성되면 인구 10만 명 돌파도 예상된다며 주민 편의를 위해 다양한 행정 업무를 펼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드래곤즈 유상철 감독이 부임 8개월 만에 감독직을 내려놨습니다. 유 감독은 어제 강원전이 끝난 뒤 팀 성적 부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자진 사퇴하겠다는 뜻을 구단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구단은 감독의 뜻을 수용하고 김인환 전력 강화실장을 감독 대행으로 선임해 후반기 경기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광주은행이 여수지역 복지시설 지원 성금으로 1억 원을 기탁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오늘 사회복지시설의 위문활동과 시설 기능 보강 사업에 사용해달라며 전남사회복지 공동모금회를 통해 여수시에 1억 원을 전달했습니다.
광주은행은 지난해 여수 수산시장 화재 당시 금융기관 최초로 피해 복구 성금 3천만 원을 기탁하고 긴급 복구자금 전담 창구를 설치해 운영한 바 있습니다. 최근 문제가 된 BMW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의 차량에서도 화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갑자기 차에서 연기가 치솟을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우종훈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승용차 유리는 열에 녹아내렸고 엔진룸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탔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던 2016년식 그랜저 차량에서 불이 난 것은 새벽 2시 40분쯤. 30분도 되지 않아 모두 타버렸습니다. 현장 도착했을 때 그 갓길 가장자리 차량이 이동 조치되어 있었고 그 현장에는 운전자는 경찰하고 같이 있다 피신해가지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요즘 BMW 승용차뿐 아니라 이런 식의 차량 화재는 우리 지역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달리던 SM5 승용차에서 불길이 치솟았는가 하면 탱크로리와 1톤 화물차 등 차종과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차량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이러다 보니 운전자들은 불안합니다. 국산차도 가끔 그런 일이 많이 있다 보니까 이번 주 일요일도 지금 차량 점검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냉각수 확인도 해보고 엔진 오일도 또 찍어보고. 실제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차량 1만 대당 화재 건수를 보더라도 차량 화재는 브랜드를 가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만약 운행하는 내 차에서 연기나 불길이 솟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은 갓길에 차를 세우고 현장을 이탈해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차량용 소화기를 비치해 두는 것도 좋지만 일단 불이 나면 직접 해결하려 하기보다는 119 도움을 받는 게 현명합니다. 차량에 불이 난 상태에서 이처럼 보닛을 함부로 열면 화염이 치솟아 자칫 더 큰 화를 입을 수 있습니다. 차량 화재가 걱정된다면 전문 업체를 방문해 차량 상태를 미리 점검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문가들은 엔진에서 불이 나는 경우가 많은 만큼 냉각수와 엔진 오일을 집중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냉각수라든가 또 아니면 엔진 오일이 부족하다든가 이런 경우는 엔진이 과열돼 가지고 누수되어진 연료하고 혼합되어서 이제 발화돼 가지고 그 화재 발생하는 이런 경우가 좀 종종 있게 되어집니다. 기록적인 폭염에 잇따르는 차량 화재에 운전자들이 신경 써야 할 일이 더 늘었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고흥군이 지역의 환경과 역사, 문화가 공존하는 대표 축제를 개발해 집중 육성하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고흥의 아름다운 생태 환경과 역사, 문화를 스토리가 있는 명품 축제로 개발해 소규모 행사에 그쳤던 지역 축제를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고흥군은 전문가와 전문업체 등의 자문을 받아 서너 건의 축제 아이템을 발굴하고 현재 진행 중인 우주항공축제 검토와 병행해 최종안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휴업신고서를 제출하지 않고 휴업에 들어갔던 여수 성심병원이 휴업 신청을 한 차례 더 미룬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여수시 보건소에 따르면 성심병원은 지난 13일까지 휴업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서류 준비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서류 제출을 오는 20일까지 늦추기로 했습니다. 한편 성심병원 경영진은 장기 휴업을 앞두고 의료 장비를 처분하는 등 영업 재개 의사가 없다는 일각의 의혹에 대해 노후화돼 교체하려던 장비일 뿐이라는 입장을 보건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제52회 대통령기 전국대학 야구대회가 오늘 순천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호원대와 고려대 개막전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진행되며 전국 32곳의 대학야구팀 선수와 임원 등 모두 1000여 명이 참가합니다. 순천시는 이번 대회를 시작으로 전국 규모의 다양한 대회를 유치할 계획이라며 지역 스포츠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고령자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미등록 경로시설에도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의회 문갑태 의원은 오늘 임시회 본회의 10분 발언을 통해 마을 곳곳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에는 운영비나 냉난방비 등이 지원되지 않아 노인들이 폭염 속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부산 사하구와 남해군 등은 지난 2016년부터 관련 조례를 제정해 미등록 경로당에도 환경 개선비와 운영비, 연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새로운 현안 사업을 반영하기 위해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대한 변경 용역이 추진됩니다. 전라남도는 국토교통부, 경상남도와 함께 추진 중인 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민선 7기 중점 추진 사업 18건 등을 포함시켰습니다.